인천 지역의 가격으로 한번 분면을 살펴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지역이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인천의 4분면을 살펴보면 우측에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연수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계양구 이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연수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도 높고 전세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 강도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지역들이 어디였습니까? 맞습니다. 연수구, 서구였죠. 연수구, 서구, 부평구 이런 지역이었는데 가격으로도 살펴보면 연수구가 가장 우측에 있죠. 그러면 지금 인천의 대장은 어딘가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이어서 지금 서구도 움직이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교통호재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호재가 있거나 그 지역 안에서 물량이 조금 부족한 지역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격으로 그 지역의 대장을 찾는 이유는 대장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 대장을 먼저 찾는 거죠. 연수구가 대장인 것 같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는 여러분들이 그리드 형태로 지금 위에 봤던 지역들의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인천 지역을 표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구, 연수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위추월구, 계양구, 동구, 광화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순으로 뭘로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 있는 시장 강도 매매 기준으로 정렬, 하살표가 이렇게 빨갛게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하살표가 아래로 놉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지역이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선택을 하시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의 전세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딘가요? 맞습니다. 중구입니다. 그리고 연수구, 서구, 부평구 이런 순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시세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 옆에 정렬 기능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매매 평당가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1,159만원, 그 다음에 전세가 807만원, 그리고 전세가율로 우리가 좀 더 정렬을 하고 싶다. 나는 투자금을 좀 작게 들어가는 지역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전세가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81%, 계양구 같은 경우는 79%, 미추홀구 78% 이런 식으로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장 강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 강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니까 서구입니다. 서구가 138이고 그리고 전세 시장 강도도 116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구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선택을 누르게 되시면 부동산 지위는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특강도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천 서구를 눌렀습니다. 인천 서구를 누르니까 그 지역의 동단위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죠. 이 동다리의 정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구의 시장 강도는 얼마 정도가 됐었죠? 136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36, 그리고 전세는 116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라동이라는 이 동네는 매매 시장 강도가 344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231. 밖에서도 꽤 높은 시장 강도 수치가 나왔지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간 지역, 좀 덜 간 지역들 이런 식으로 좀 이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 344,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현동 같은 경우도 259, 그리고 거만동 같은 경우도 197 이런 식으로 시장 강도도 안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서구의 기본적인 시장 강도, 인구, 세대수, 입주 물량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요 지표, 거래량, 입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천 본 거랑 선들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량들이 서구 적정 수요량이 2,795건인데 2020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17,000개입니다. 거의 8배 정도 물량들이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이 어디 위치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물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2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19년 9월에 굉장히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다 소화하고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뭐 411세대 정도면 크게 문제되는 세대는 아니겠죠. 그러면 요걸 지금 다 끄고요. 초기화를 누리시게 되면 매개켜진 이 차트가 원래 디폴트 상태로 갑니다. 하나로 되어 있죠. 앞에서 제가 주요 지표만 살펴봤는데 인천 서구안에서 상세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탭 메뉴를 누르게 되시면 면적별 시장 강도, 그리고 면적별 시세, 연차별 시장 강도, 그리고 연차별 시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서구의 시장 강도가 138입니다. 138인데 이 시장 강도 안에는 새 아파트, 헌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있을 거고, 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시장 강도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별 시장 강도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면적별 시장 강도를 누르게 되면 이 지역에 어떤 면적이 좀 더 가격을 많이 상승을 하는지, 가격을 리딩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40평형대에서 50평형대가 186입니다. 그래서 다른 평형들보다는 중대형 평형대가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고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려와서 밑에는 전세인데요. 전세도 보니까 40에서 50평형대가 208입니다. 이 지역은 전세조차도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대를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연차별 시장 강도를 켜게 되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사람들이 트렌드가 새 아파트죠. 그래서 새 아파트들,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많이 투자를 하셨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재개발부터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개발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기축까지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에서는 어떤 연차가 선호하는지 시장 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를 저희는 5단계가 있습니다. 5년 미만, 그러니까 신축인 거죠. 그리고 5년에서 10년차, 준신축, 그리고 10년에서 15년차, 15년에서 25년차, 그리고 25년차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년 미만 신축이 384입니다. 굉장히 힘이 좋죠. 평균이 138인데 안에서 384면 거의 2배 가까운 시장 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새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 5년에 10년차, 그 다음에 10년에 15년차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축과 준신축은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갈 차례는 뭔가요? 10년에 15년차죠.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10년에 15년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준축과 구축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축도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15년차 이상 아파트를 보신다 하면 입지가 좋지 않고는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겠죠. 밑에 내려오시면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도 보시면 신축보다는 오히려 5년에서 10년 차가 233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 서구에 지금 투자를 고민하셨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지금 5년에서 10년 차가 전세 시장이 좀 더 세기 때문에 투자금은 좀 작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의 면적, 그 지역의 연차로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서구에 어떤 동들이 시장 강도를 리딩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청라였죠. 청라 그리고 신현동, 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로 점선 기준 위에 있는 이 지역들은 전세 시장 강도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 전세도 좋고 매매도 좋은 거고 거만 같은 경우도 지금 청라를 따라가면서 매매도 전세도 지금 기준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세가 지금 전월 대비 좀 하락해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고 매매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때는 그 지역의 대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얘들이 많이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지역에 키 맞추기 할 지역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의 물량까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럼 청라 같은 경우 제가 청라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라 안으로 들어가겠죠. 요 보이는 차트가 청라동 차트입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미분양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 거래량, 그리고 수요 입주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돼요.
가로로 당기시면 청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수요량 비해서 물량이 향후로 많지는 않고 지금 굉장히 최근에 거래가 많이 튀고 있고 최근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3월에 매매 시장 강도가 344 그리고 전세가 231 기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가을이었죠. 2019년 10월에 9였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가. 그런데 불과 6달 만에 344 가파르기 보이시나요? 거의 이렇게 절벽을 오르듯이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세 가격 한번 살펴봤죠. 그럼 세 번째에 있는 상세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거래량도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이제 멀티 차트 켜놓은 걸 초기화시키면 기본 디폴트 상태로 가고요. 그 다음 상세 거래량에서는 우리가 시장 강도도 면적별, 연차별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별 거래량과 연차별 거래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적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2월을 보니까 월 평균 거래량이 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집계가 아직 100% 돼 있지는 않았지만 484건입니다. 거의 7배에 가까운 거래량이 되었죠. 그러면 이 484건이 어떤 면적의 거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뭘 캔다? 상세 거래량이 들어오셔가지고 면적별 거래량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선택을 하니까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거래된 건 어딘가요? 40평형대, 30평형대죠. 185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0평형대 156건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20평형대가 92건, 그리고 50평형대 이상이 50건, 20평 미만이 1건. 이렇듯이 총 거래되는 484건이 어떤 면적들이 거래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평, 40평형대 거래가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별 거래량을 받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회전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일 지역을 보는 데는 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지역을 비교하는 기능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출시될 프리미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비교할 때 이 거래 회전율을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거래들이 쭉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들쑥날쑥 거래가 작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고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대략 이평선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 거래량이 회전율이 1%가 넘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거래량이 거의 대여섯 배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 근접됐다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제가 가까이 7배 가까이 거래되는 시점이 2020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거래 회전율을 보니까 1.36이죠.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보조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조 지표에서는 일단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보조 지표를 넘어왔습니다. 지역 아파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눌러볼게요. 2020년 3월에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세대수가 37,735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세대라 하면 우리가 빌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집합 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파트라 얘기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본다라는 거죠. 청라는 어떤 동네인가요? 택지 형태로 새로 만든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거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세대수가 36,858세대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97.68%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끄고 PIR을 한번 볼게요. PIR은 뭐냐 하면 서구 청라동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8사 기준으로 4억 7,497만 원입니다. 그러면 8사 기준의 이 아파트에 근로소득 3분위인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를 따지는 게 PIR입니다. 보시면 연간 가구당 소득이 5,892만 원입니다. 근로자 3분위 기준으로요. 그래서 때 근로자 3분위인 사람이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려 하면 8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R 기준 선들이 보시면 이 시점이 굉장히 낮아 있었죠. 그리고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IR이 실질적으로 낮을수록 그 지역의 아파트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약간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지 제공 세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지 제공 세대수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반 대도시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 택지 지역이라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었어요. 5,000세대의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옆에서 새로 생겼어요. 이 새로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합해지면 만세대가 됐죠. 만세대가 됐는데 이 만세대 얘는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고 얘는 평당 가격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럼 얘가 두 개가 합해지면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1,500이 되죠. 그러면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은 1,000만 원에서 1,500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른 게 아니죠.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원래 5,000세대였는데 5,000세대가 보태졌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2012년 6월에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였냐면 7,59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14년 한번 볼까요? 14년 4월에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14,572세대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세대가 늘었죠.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은 기축의 아파트가 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보태져서 7,000세대에서 14,000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엔 가격이 소폭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소폭 오른 게 아니죠. 새로운 아파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제가 좀 이렇게 대략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역 보시다가 이 지역은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지역들을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라동 같은 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량을 확인해 보면 좀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이 지역을 보겠다. 그러면 거만에 별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표는 즐겨찾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한 항목들이 어디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누르게 되시면 즐겨찾기가 열렸다, 닫혔다,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별을 표시한 이 지역이 인천 서구 거만동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동네를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동을 보고 있다가 근데 내가 다시 거만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차트를 누르게 되면 거만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지역을 관심 있겠다 싶은 지역 같은 경우 즐겨찾기를 선택을 하시면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끄고 닫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지역 분석에 들어오시면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내려오시면 기본적으로 시장 강도를 볼 수 있고 표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탑다운 방식으로 선택한 지역을 시군구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상세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바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간단하게 주요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강도,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양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스크롤바를 내리면 모달표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근데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시군구 읍면동으로 탑다운 들어가셔가지고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세대수, 거래량, 그리고 시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역 분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아파트 분석 한번 따라 해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